정신적 노예 상태에서 당신 스스로를 해방시켜라. 우리 자신만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스스로 해방시켜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워 당신이 비상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를 외부에서 찾지 말라. 신은 당신에게 당신 스스로를 위임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가장 결정적인 힘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행동에 따라 판단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의 의도에 따라 판단한다. 행동으로는 비록 잘해주지 못하지만 원래 내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여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이 남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중요시하지 보이지 않는 의도를 신경 쓰지는 않지 않은가? 또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면 쉽게 용서가 되는가? 보통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똑같은 기준을 당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고독의 모든 가치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기에 따라 성역이 될 수도 감옥이 될 수도 있으며 휴식을 주는 안식처가 될 수도 벌을 받는 장소가 될 수도 있으며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 말라. 혼자 있다고 해서 모두 외로운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시간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 말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인내는 수동적이지 않다. 그러하기는커녕 그것은 능동적이다. 그것은 집중된 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인내의 특징이 인내는 능동성이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내란 그렇게 접근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인내는 능동적으로 집중하여 열심히 해야 할 어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본격적으로 행해야 한다. 게으름은 너무나 천천히 이동하여 가난이 곧 그를 따라잡아 버린다. 가난은 게으른 사람의 뒤를 살금살금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를 따라잡아 버린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채 안 해도 되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면 당신이 받아야 할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 버린다. 게으름을 피우며 천천히 여유를 부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기회도 잡지 못한 채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결정하기 전에 완전히 뚜렷하게 보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결코 결정하지 못한다.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뒤에야 비로소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이미 늦는다.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신중함이 지나치면 먼저 결정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사람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거나 그들이 가져간 좋은 기회에 부스러기만 잡을 수 있을 뿐이다. 나는 행동하는 것의 긴급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할 의지가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이를 긴급하게 실행에 옮기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의지는 충만하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행동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으며 당신의 머리로 우주를 바꾸는 생각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은 나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무기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작도 하지 않는다. 세상 일의 대부분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난다. 마치 용기 없는 사랑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시작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무기력, 게으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당신을 시작조차 못하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용기로 극복해야만 한다.
사랑에 용기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중요한 일에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천재성은 열정으로부터 발생한다. 아무리 대단한 천재성이 숨겨져 있다고 해도 열정이 없다면 당신의 천재성은 결코 발현되지 않는다. 위대한 업적을 낳은 지구상의 모든 천재들은 당신의 해당 분야에서 지독히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 뿐이다. 예를 들어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천재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유명한 논리 철학 논고를 기술했다. 열정 없이 천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뛰어올라라.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지 낙하하면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걱정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당신, 과감하게 몸을 던져라. 막상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 머리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얼마나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역시 지금 당신의 머리로는 알 수 없다. 물에 빠졌을 때는 몸부림치면서 신의 관여를 기다리는 것보다 헤엄치려 노력하는 게 더 낫다.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막연하게 믿으며 당신 자신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호들갑만 떨고 있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다. 스스로 침착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 위기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에 빠져서가 아니라 물속에 가라앉은 채로 있기 때문에 익사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그런데 그 어려움 자체에 맞닥뜨린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단지 그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다. 어려움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당신의 걱정 자체를 삼가하라.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고 당신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 게으른 사람은 그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류 사고와 이류 친구들을 가지도록 운명지어진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고 능력 있는 친구에게 의존하여 살고자 한다면 당신은 친구도 잃고 실패만 거듭하게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최고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현하며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들의 가치관과는 너무도 다른 당신을 어찌 친구로 생각하겠는가? 단지 동정이나 멸시의 대상일 뿐이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코 알지 못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도 없을 것이다.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행동하라. 행동이 없으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기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행동하지 않고 남의 행동의 결과들에 당신의 인생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열정적으로 행동하라. 그러면 당신은 열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열정이라는 가치를 좋아하며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대부분은 그 방법을 모르고 있다. 여기에 쉽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면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된다. 비굴하게 행동하다 보면 비굴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 묻지 말고 행동하라. 행동은 당신이 누구인지 묘사해주며 당신을 규정할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진실인지 궁금하다면 남에게 묻지 말고 행동하라.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좋게 또는 나쁘게 말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 자신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행동의 결과는 당신을 비로소 확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가 관건이다.
당신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거나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당신의 전체 인생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는가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는 종종 의기소침했지만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 우리 중에 독일 나치당의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 다락방에 몸을 숨기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던 안네 프랑크만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절망에 빠지지 말자. 우리에게는 적어도 안내에게 없는 자유도 주어져 있지 않은가.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것이 있는지 물어서 귀찮게 하지 말라. 적절한 어떤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도와줘라. 친구가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위한다는 마음에 자신이 무엇을 해줘야 할지 자꾸자꾸 묻곤 한다. 정말 힘들다면 그 친구는 그런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선의의 질문들이 오히려 귀찮게 여겨질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스스로 어떤 것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여 조용히 해주는 것이 낫다. 만약 당신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재산을 주어라. 만약 당신이 조금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주어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은 당신이 얼마나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있기에 당신의 몰인정을 당신의 재산 탓으로 돌리지 말라. 당신이 부자라면 당신의 부를 나누어 줄 수 있겠지만 부자가 아니라도 당신의 마음을 주면 된다. 따뜻한 말, 정이 가득한 배려, 밝은 미소 등으로 그 사람은 충분히 당신으로 인해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꿔라. 당신은 나무가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상은 지겹게 반복되고 행운이라는 단어는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며 앞으로도 특별히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당신. 그러나 당신은 이 모든 현재의 상황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당신은 스스로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적절한 해결책도 생각해낼 수 있고 무엇보다 행동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일상이 불만이라면 당신의 힘으로 서둘러 바꿔라. 당신은 스스로를 소유하고 있다. 어떤 사람도 당신의 손, 발, 머리 또는 가슴을 속박하도록 하지 말라. 당신의 손과 발이 당신의 소유인 것처럼 당신의 마음 또한 당신 것이다. 그러나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우면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면서 마음이 속박되는 것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독서를 사랑하는 것은 권태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맞바꾸는 것이다. 심심하다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거나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지 말고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읽을 책이 없다면 대형 서점에 가서 한나절 정도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 장시간 서점에서 책을 둘러다보면 당신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책은 어쩌면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참다운 행복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스스로의 만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에 충실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참다운 행복을 누리면서 먼저 스스로 가치 있는 목적을 세워야 하고 이후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즉,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이 하나의 삶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의 만족을 행복의 지표로 삼으면 참다운 행복을 누리기 어려운데 개인적 욕구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만족하기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며 하나에 만족하면 곧바로 새로운 불만족의 대상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대로 친구들에게 행동해야 한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친구가 당신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 당신이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말과 행동을 친구에게 행해야 한다.
예컨대 당신 친구의 말과 행동에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당신 역시 친구가 서운해할 만한 말과 행동을 종종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말과 행동을 스스로 조심해야 하며 간혹 친한 친구의 서운한 말과 행동에도 너그러이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예상들, 특히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때는 당신이 결코 그 결과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과소평가하면서 우리의 용기를 꺾는 것을 서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지만 별 생각 없이 함부로 남의 삶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까지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다. 스스로를 믿고 그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틀렸음을 자신의 힘으로 몸소 보여주라. 만약 사람이 어떤 항구를 향해 배를 조종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어떠한 바람도 그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다. 토머스 칼라일이 말한 바와 같이 목표를 세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이다. 즉, 삶의 목표를 세워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드러난다. 만약 당신이 방황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당신이 그토록 기대하는 행운도 목표가 없다면 한낱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할 것이다. 배움은 생계의 수단이다. 배움은 여유 있을 때 하는 부차적인 덕목이 아니다. 배움은 생계의 수단으로 배우지 않고는 당신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존 자체가 쉽지 않다. 당신이 사무직에 종사하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좀 더 좋은 지식을 얻고 좀 더 최신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다. 생계를 위해 당신은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당신은 언제나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보통이 되는 것을 거부하라. 당신의 마음이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 높이 날아오르게 하라. 중간이라도 하자라고 마음먹는다면 당신은 언제나 뒤처질 수밖에 없다. 중간이라는 것은 없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거나 대충대충 하여 못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잘할까 말까 하는데 대충대충 한다면 오죽할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능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중간도 못하게 되어버린다. 성공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때 따라온다. 성공에 다른 길은 없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때 당신은 가장 잘할 수 있다. 또한 실패가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가장 꿋꿋이 견뎌낼 수도 있기도 하다. 그리고 혹시 완전히 실패한다고 해도 후회는 없으리라. 반대로 남이 하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일을 하면서도 재미가 없고 따라서 조그마한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여 포기해버리며 또한 완전히 실패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된다.